안녕하세요 여러분, 알쓸레잡TV의 변희정입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버려진 걸 발견하고 연결하는 업사이클링 커뮤니티 아티스트 임승희 작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알쓸레잡TV 구독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별것 아닌 걸 가지고 별것으로 만드는 걸 좋아하는 아티스트 임승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제가 앞서서 업사이클링 커뮤니티 아티스트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 일들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버려진 걸 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작업이라 보시면 되고, 그 작업을 교육으로 만들어서 예술 강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전시를 기획해서 전시를 하고 있는 기획자이기도 하고요. 개구쟁이 창작 놀이터라는 네이버 블로그를 1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근데 어쨌든 제가 들어봤을 때는 작가님의 활동의 베이스는 미술인 것 같은데, 네네. 작가님 원래 전공이 미술이신가요? 네, 저는 학교 때는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자라면서 미술에 대해서 관심이나 좋아하는 그런 계기 같은 게 없었고, 결혼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노는 방법으로 미술놀이를 택하면서 미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걸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가게 되었어요. 대학교를 가는 것보다 조금 부담을 덜한 문화예술교육원이라는 곳에서 미술과 과정을 밟게 됐어요. 그곳에서 2년 반 동안의 공부를 통해서 강사 활동을 하게 됐죠. 미술에도 사실 장르도 다양하고 작가들만의 그 작업들이 다 다른데, 작가님은 업사이클링 커뮤니티 아티스트 이런 말을 써주셨어요. 네네. 그러면은 이런 작업을 주로 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신가요? 업사이클링이라는 그 개념이 너무 좋았던 건 뭐냐면, 전혀 곱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은 재료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다듬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이들이든 저든 굉장히 큰 교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력을 크게 느꼈고, 그렇게 했을 때 나 혼자 이걸 느끼는 것보다 같이 느꼈을 때 굉장히 큰 작업이 나오고, 그 대상자들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 라는 말들을 들으면서, 아, 이거를 업사이클링이라는 기반을 가지고 커뮤니티, 그러니까 함께 관계하는 그런 작업을 하면 너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할 수 있게끔 저를 초대하는 전시들이 생겨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작가라는 칭호를 얻게 됐죠. 작업을 하다 보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내지는 어떤 이유로 계속 해야 되지? 라는 그런 정체성의 혼란이 수시로 올라와요. 정말 환경을 생각해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라는 질문에서 저는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사실 처음 계기는 특이하고 유니크한 모습으로 그걸 택했지만, 계속 그걸 택함으로써 전혀 다른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고유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경험하고, 그런 택하는 과정이 결국에는 지구 생태계에서는 미약 하나마 도움이 되는 과정임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그 행동을 따라하면서 자기들도 그 삶 안에 그 과정을 가져가는 걸 보고, 이제 하나의 작업을 대할 때도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전환시키고 환기시키는데 작업에 중점을 두고 있고, 생태 환경에 대한 감수성을 터치하는 데에 제 작업이 쓰일 수 있게끔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네네. 어쨌든 지금 작가님께서 버려진 걸 가지고 작업의 과정들을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이런 생태 감수성에 대한 인식까지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정말 계기를 제공하시고 계신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전시 기획도 하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전시 기획들을 주로 해오셨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전시 기획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개인전을 기획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전시를 기획을 할 때도 있습니다. 개인전은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욕구의 분출, 그리고 배설이라는 키워드로 가져가는 전시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연결해주는 전시는 우리가 어렸을 때 미술 교과서에 보면 일상 속에 예술이 있고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배움이 있습니다. 그 배움이 사실상 어른이 될 때까지도 그 배움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하지만, 그걸 경험해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경험하실 수 있도록 작품을 만드는 경험, 작품을 내가 전시하고 또 작품을 설명할 수 있는 작가가 되는 예술가적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시가 조공전시라는 이름 하에 노동이 일어나는 현장, 그리고 또 병원, 그리고 미술관을 갈 수 없는 시골 동네 작은 공간, 그런 공간에 가서 전시를 해드리는 그런 전시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미술관에서의 전시, 이런 것을
것을 넘어서서 사람들하고 직접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전시들을 주로 기획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너무 그 순간을 행복해하고 그 행복한 순간을 자기 삶에서 오래 가져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 정도까지라는 어떤 결과치를 가지고 이거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의 삶에서 반드시 터치가 되고 그 삶을 행복하게 영위해 가는 걸 보고 저는 이걸 계속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수성을 터치하고 그분들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네. 계시네요. 자, 그러면 강사 활동을 하시는 건 역시 이제 작업의 연장선 안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신 걸까요? 네, 그러니까 모든 시작은 제 작업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제 작업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어떤 게 작가의 작품이고 작가의 작품이지 않느냐 이 카테고리를 나누는 건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 이야기를 담아서 교육 커리큘럼을 담는데 거기에 나, 너, 우리라는 관계성의 이야기를 담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작업을 하나 할 때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걸 깨우치게 만들고 그리고 스스로 나아가게 만드는 걸 제일 중요한 교육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가르친다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리를 제공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자신만의 교육적 철학 이런 게 있으신가요? 제 교육의 카테고리는 두 가지입니다. 교감과 환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제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제가 어떤 걸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재료를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재료가 버려지는 것들을 제안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또 고귀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꺼내는 방법을 계기를 주는 게 저이고 그 재료를 줬을 때 처음에는 강사와의 교감 그리고 그 다음 재료와의 교감을 통해서 사람이 이 재료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생각들을 담는 과정을 독립해 나갑니다. 그 독립해 나가는 과정을 결과물을 저는 함께 전시로 감상하는 과정까지 사람들과 같이 하는 걸 겪어보는 거죠. 저는 같은 대상을 보고 사람들이 100가지를 상상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내기를 바라는데 버려진 걸 재료로 제안했을 때 이것을 다듬고 또 깨끗하게 하고 다른 것들을 변신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환기시키고 다르게 보는 능력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제 교육에서 교감하고 환기시켜주는 것을 제가 늘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저 스스로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술을 전공한 건 아니시지만 자기 작업을 함에 있어서 혹은 전시 기획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미술이라는 매개로 아이들하고 만나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뚜렷한 철학을 가지고 활동을 해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질문은 예술을 전공하진 않았어도 작가를 꿈꾸거나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하는 아티스트로서의 길을 가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과연 뭘까요? 전공은 아니지만 작가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 그 욕망을 가지신 거에 응원을 드립니다. 취향이 있다는 거가 저는 인생의 반 이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뭘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색을 좋아하는지 알아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런데 전공을 하지 않아서 좀 위축되지만 난 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신 그 부분이 굉장히 응원을 드리고 싶고 미술대학을 나오고 또 미술대학원을 나오고 박사 석사가 가는 그런 넓은 길로 똑같이 뛰어들기에는 이 시장이 너무나 포화가 되어 있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떤 걸 했냐면 저 자신에게 더욱 집중하는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봉준호 감독도 그 오스카에서 했던 말이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이 물어봤다고 자기가 좋은 걸 더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한 적을 봤어요.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자기 자신의 취향에 의지하고 그 능력에 의지하고 그것이 굉장히 좋아지려면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그 시간을 채우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간을 채우지 않는 것은 결과물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답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할애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훈련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자기 작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속시키시면 반드시 결과물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꾸준히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자기 작업을 사랑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살아갈 작가님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이루고자 하는 게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궁극적으로 제가 꼭 이루고 싶은 것은 저는 창작하는 거가 저한테 맞다는 거를 시간이 흐를수록 더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 순간 행복하고 그 순간에 에너지가 분출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인생 전체로 창작하는 일을 계속 해 나가는 게 저의 목표이고, 오늘 창작한 그 결과물에 대해서 2% 부족하더라도 만족하고 내일이 시작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내 작업을 그때그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 그런 태도를 가지려는 목표를 궁극적인 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해주시겠어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선생님이 하시는 모든 작업들 보면 거기 안에 굉장히 반짝반짝함이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의 작업이나 이 인터뷰나 선생님의 모든 삶을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생각이 있는 그 반짝거림이 저에게 감동을 줬어요. 오늘도 이 시간이 저한테는 그런 시간이었고, 이 결과물도 선생님의 생각이 반짝반짝하게 빛나서 아름답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는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감사드려요. 굉장히 멀리서 오셨거든요. 용인에서 성북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재밌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풀어주셔서 너무너무 감동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떠셨을지 궁금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그러면 같이 마무리 인사를 해볼까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끝! 네, 제가 반짝이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칭찬을 많이 해주시니까 뭔가 감동스럽기도 하고 약간 당혹스럽기도 하고 한데 기분은 너무 좋네요. 집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훅 들어오셨어요.